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옳은 얘기를 해도 힘이 안 실리는 것은 일단 민주당 아니죠. 그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 몇 마디 하고 또 없어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이든 소니까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고 네. 외교를 다변화해라 이런 아니. 문제를 계속 이슈하고 국민들도 다 설득을 알거든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들도 다 아는데 그래도 국민이 뭘 알아요?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알잖아요. 삼성에서 뭐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다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은 뭐라냐면 그래도 너희는 아니야. 너희가 문제야.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 당에 썩어 빠진 골무 그러면 상처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걸 문제면은 놔두고 관심을 윤석열 딴데 대통령은 쏠려라. 문제가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것을 뭐냐면 야당은요. 국민이 말이죠. 야당이 정부 아무- 여당과 예. 투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옳은 요리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민주당한테 당신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에 문제가 있고 쇄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덮어두고 이것만 하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아니 그때는 제가 이것만 하자는 게 국면당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하면서 싸우고 국면- 싸우면서 국면당합니다. 일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거기만 매몰되냐 이거지. 질문은 뭐냐 쇄신의 방향을 물었거든요. 민주당 쇄신의 방향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쇄신의 볼 거예요? 방향은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있고. 네, 오늘 오후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고 14주기 추도식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노무현 정신 기억하는 여야의 시각은 좀 상반된 그런 상황이죠. 오늘 추도식 풍경 그리고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이분의 입장 또 직접 듣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과 오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시고.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고 14주기 그리고 봉화마을에 정치권이 총출동했네요. 한덕수 총리도 갔고 김기현 대표도 갔고 국민의힘 당정 지도부가 오늘 많이 갔습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가신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5.18 기념식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몽땅 가신 것도 잘한 일이고 예, 요즘 그런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5.18에도 이제 국민의 의원 전원이 가기도 하고 네. 대통령도 가는 것은 뭐랄까요? 국민 통합 행보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평가하신 물론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5.18의 진정한 역사적 정리를 위해서는 헌법 전문에 예, 원포인트 개헌해서 하는 것도 음. 더 진정성을 나타내는 거다. 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네. 그런 것이 결단입니다. 음.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2년 드립니다. 연속 참석한 걸 넘어서 또 그렇죠. 포인트 개헌에도 함께 손을 잡아달라. 그렇죠. 말씀이네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SNS에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네요.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 눈밭 첫 발자국 같은 당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물론 예. 민주당의 돈봉투, 뭐 김남국 의원 코인, 예. 또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악재가 나오잖아요. 당에. 예,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그분이 걸었던 그걸 한번 반추하면서 예. 각오를 새롭게 국민들한테 밝혔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굉장히 지금 정치권에 큰 화두고 국민적 공분도 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의 대처라든 이재명 대표의 대처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잘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대개 보면은 예.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대장쟁이도 새가 달궜을 때 내려치는 지혜가 있어요. 음. 그런데 하루 이틀 늦은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들을 하지만 예.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음. 주어진 여건에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예. 저는 악재가 자꾸 터지니까 고민스럽지만은 예. 또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대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제 신 작가님과 또 김 소장님 함께 질문을 주시죠. 최근에 고민정 의원 그 최고위원이죠. 이분이 아주
좀 저는 놀랐거든요. 이런 발언도 하시나? 그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지적하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모두를 살린 대통령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우회적인 비판인 것 같아요. 지도부 특히 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이재명 대표나 특히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리위에서 국회 윤리위에서 또 검찰 수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반성하면서 여기에 잘 대처를 하는 것이 할 일이지 예. 그 이상 뭐 다른 얘기는 없잖아요. 탈당을 했을 때 말이죠. 당 지도부에서 아니 당신이 진상조사 하겠다라고 해서 진상조사를 꾸렸는데 그 진상조사 끝나기 전에 탈당을 해보면 되겠느냐. 하지 말고 진상조사 끝날 때까지 탈당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사실 탈당을 방관했거든요. 이거 사실은 거의 뭐 그 같이 방조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어서 아니요 그 사이다 같으신 분이 왜 이렇게 답답하신가 고구마처럼. 그건 우리 진 교수는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정무적 판단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이 할로윈 축제 네. 159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예. 이상민 장관이 나는 사표를 낼 수가 없다. 대통령한테 내야 된다. 이것은 정무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던지면 말하는 순간에 이미 사표는 제출된 거예요. 아하.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예. 자기 스스로 대국민 사과하고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단 제가 민주당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국민의힘보다도 먼저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으면은 굉장히 할 말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의회가 먼저 제소를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간 것도 뭐 차선의 방법이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돼서 여러 곳에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정무직은 그 말하는 순간에 시효가 발동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30 여론도 심상치 않은데 보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븐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했던 여론조사 내용 보면요. 20대 같은 경우는 47.9%에서 35%로 한 12.9%포인트가 빠졌고요. 30대도 47.8에서 39.3으로 8.5%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이 좀 미적지근했다. 여기에서 오는 이 부작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민주당이 예. 송영길 돈봉투 사건을 예. 필두로 해서 김남국 코인 그게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소위 빈정이 상했을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단속하자 예. 하고 법무부 장관이나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입니다. 네. 또 금감위원장이 얘기를 했을 때 MZ 세대들이 정부에서 우리 일자리도 못 주면서 코인 가지고 몇 푼 벌어먹고 사는데 이걸 왜 단속하냐? 사실상 단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합법이고 중국은 불법이고 우리는 무법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지 않은 게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됐든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하면서 예. 상당한 액수를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같은 투자를 한 젊은 세대들이 나는 잃고 김남국 의원은 벌었다. 의원하면서도 벌었다. 또 국회의원 하면서 예. 또 뭐 상임위 하면서. 어쩌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G7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워싱턴으로 다시 초청하겠다. 이런 걸 보고 예. 또 강하게 민노총이고 무슨 법을 집행하겠다 이런 걸 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속 악재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윤리위원회 검찰에서 빨리 해주는 우리 그 운명을 검찰에 넘겨놓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돈봉투 사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뭐 오후에 보도를 보면은 윤관석 의원 어제 네. 조사를 하고 10여 명 곧 소환할 수 발표를 있다. 한다, 소환을 한다 하는데 검찰이 그렇게 빨리 안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고사작전으로 하나 하기 명씩. 때문에 아하.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아하.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민주당이 지금 우리 김성애 소장이 말씀한 대로 지지도가 떨어지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상당히 흔들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앞으로 물론 개혁하고 혁신한다고 하지만은 고통의 날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고통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혁신하고 단 혁신위원장을 세우거나 혹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어떻게 것도 판단하세요?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또 그러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은 항상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민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쫓아가야 된다 하는데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생각을 잘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답변 못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이 최근에 이제 당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발언들을 하시는데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표하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인데 예. 지금 뭐 어제 오늘 또 보면은 부천 시의원들이 예, 성추행 문제. 성폭행을 했다. 음. 뭐 또 우리 전남 도당에서는 도당 위원장하고 사무처장하고 무슨 뭐 금전관계 이런 것들이 터지잖아요. 예. 이런 게 악재가 되게 보면은 불행이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불행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축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또 부천 민주당 시의원도 자기가 탈당해 버렸어요. 어허. 그러면 당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그 경우에는 지금 오늘 저녁 때 발표를 보니까 당 윤리에서 이미 제소가 돼서 감찰단이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그렇지만은 예. 감찰단이 한다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이에요. 음. 그분이 탈당했는데 무슨 자료를 내라 출두해라 하면 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는 감찰단이 계속 감찰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바보 같은 소리다 그렇게 생각해요. 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제 당 그러니까 지도부가 뭐 예. 고발을 해서 예. 형사적 책임을 물는다든지 네. 의회에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당으로서 할 일은 없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 탈당한 사람이 당에서 조사한다고 나오겠어요? 자료 내겠어요? 아니, 김남국 의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어떤 좀 반등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 카드 혹은 내년 총선을 위한 뭐 공천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불출마 선언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일부에서 그러지만 예. 아직도 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간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예. 처음에는 뭐 오세훈, 한동훈 이런 분들하고 3, 4% 차이가 있어서 오차범위에 있는데 네. 지금은 월등하게 더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현실도 있지만은 현재 민주당이 그러한 것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 그런 네. 것을 해나갈 수 그렇기 있을까? 때문에 아하. 물론 앞으로 검찰과 음. 사법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처신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예.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다.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고 지금 있다. 오고 있잖아요. 예, 이미 왔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음흠.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6월에 이제 귀국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 대표가 이런 말씀을 했네요. 기존 주요 정당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또 국내 복귀 이후에 어떤 활동을 시사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는데 역할론이 있을까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배운 것이 정치인데. 예. 정치 정치 때문에 아.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고 네. 저는 정치에 복귀한다고 생각해요. 아, 복귀한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것을 잘 개척해 나갈 것은 본인의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등에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당연히 정치하죠. 언제 정계 은퇴하고 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역할은 분명히 있을 그렇죠. 것이다. 자, 진 작가님. 뭐 당이 뭐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뭐 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당의 안이나 밖이나 당 내에서도 친명이나 비명이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쇄신의 방향이 180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른바 비명계에서는 대표도 일단 재신임을 해야 되고 또 지도부 그리고 또 특히 강성 팬덤들 정리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하고 친명계에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그 강성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일반 당원들한테 모두 내주자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디테일에 민주당이 빠져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DJ가 얘기한 대로 네.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워라. 그럼 민주당이 지금 현재 대정부 투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어민, 가정주부 모든 국민 건강이 문제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투쟁을 할 것인가, 어떻게 대안을 낼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우리 민생 경제가 형편없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삼성 제품 사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1분기에 46% 매출이 감소됐어요. 엄청나게 앞으로 더 감소된다고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감기가 들면은 우리 국민 경제에는 폐병이 온다. 이 정도로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고 예. 현대자동차가 지금 러시아에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 정부가 폭스바겐이나 닛산이나 모든 다른 나라 자동차는 매각 허가를 해줬고 철수를 했는데 예. 매각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미일 편중 외교를 해가지고 중러를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제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도 후쿠시마 문제나 중러 외교를 국익 차원에서 야당이 담당해봐라. 그래서 접촉을 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서고 있는 건 그런 것이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하지 못하고 밤낮 거기에 돈봉투 쫓아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은 이미 김남국 코인 그건 이미 검찰 손에 넘어간 거예요. 검찰 수사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김남국 의원 본인한테도 코인은 네가 하고 왜 한동훈 장관 검찰 탄압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적으로도 저는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그러한 윤석열 정부의 편중 외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근데 개혁과 혁신이지 예. 지금 현재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슈화가 안 되는 거죠. 의제화가 안 되는 게 문제는 열심히 안 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해도 않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건 야당에서 뭐라고 국민의 감동을 얘기하냐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국면 전환용이다. 뭘 하면 항상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하고 국민들 상당수가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안 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옳은 얘기를 해도 힘이 안 실리는 것은 일단 민주당 아니죠. 그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 몇 마디 하고 또 없어지고 아하. 이건 아니다 이거죠. 아하. 예를 들면요. 제가 지난 연휴 때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를 3박 4일 하고 지난 2주 전에 충남 당진 제주를 다녀오고 이번 주에는 목포를 다녀왔어요. 예. 거기 어민들은 실업자인 아무 힘없는 저에게
오염수만은 절대 막아주라. 이건 우리 어민들이 다 죽는다. 하기 음.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 통영, 여수, 목포, 당진 이런 현장을 찾아가서 어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한 것을 이슈화해서 정부에 전달해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다. 또 1분기 1, 2, 3월 달에 우리 무역 적자가 322억 달러가 났는데 네. 이 중에 음. 대중 무역 적자가 78억 8천만 달러예요. 거의 80억 달러예요. 이것이 계속 누적되면은 우리 경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이든 소니까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고 근데 외교를 다변화해라 예. 이런 아니, 문제를 계속 이슈하고 국민들도 다 설득을 알거든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들도 다 아는데 그래도 국민이 뭘 알아요?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알잖아요. 삼성에서 뭐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보도가 다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들은 뭐라냐면 그래도 너희는 아니야. 너희가 문제야. 지금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 당에 썩어 빠진 골무 그러면 상처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걸 문제면은 놔두고 관심을 윤석열 딴데 대통령은 쏠려라. 문제가 없나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것을 뭐냐면 야당은요. 국민이 말이죠. 여당, 야당이 정부 아무- 여당과 예. 투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옳은 요리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민주당한테 당신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에 문제가 있고 쇄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덮어두고 이것만 하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아니 그때 제가 국민 이것만 하자는 게 여당이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하면서 싸우고 국민- 싸우면서 국민 일해라 여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거기만 매몰되냐 이거지. 질문은 뭐냐 쇄신의 방향을 물었거든요. 민주당 쇄신의 방향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쇄신의 볼 거예요? 방향은 지금 현재 혁신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예. 있고. 근데 그 혁신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하시면 또 이제 친명과 비명 간의 또 갈등이 더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또 비명의 구심점이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될 거기 때문에 당을 걱정하시는 분도 그런 걱정하시거든요. 이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가불해서 할 필요 없어요. 가불할 필요 없다. 가불할 필요 없어요. 왜 걱정합니까? 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처한 이러한 잘못을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잘 혁신해서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낙연 대표가 오면은 비명 혁신해서 어쩔 거다.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마치 극렬 당원들이 극성 당원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네. 잘 설득해서 나가야지. 당에서 또 원장님의 역할도 앞으로 중요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예,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